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장이 좀 아리송하다 싶을 때 딱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이죠.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특히 이제 글로벌 증시는 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여기에 아무래도 이 불확실성이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표면적으로 본다면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좀 결렬될 것 같다. 이 이슈로 막 일비하는 흐름들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업종별로 좀 스타일별로 보면은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한국 증시도 그렇고 반도체, 빅테크, 특히 미국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죠. 최근 채권금리가 반등을 하고 달러 인덱스도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얘네들이 오를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AI라든지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한데 그런 흐름들이 수요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도체라든지 그런 수요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림들이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채 한도 협상 이슈에 따른 일일비 장세 속에서 앞으로 뭔가 좋아질 것인가, 수요가 좋아질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욕구가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줄다리기 하는 것 같지만 언젠간 타결되겠죠. 그리고 또 뭐 이 협상이 난항을 겪더라도 장기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많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뭐 유동성 때문에 흔들리고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시장이 급락을 한다거나 뭐 진짜로 미국이 디폴트가 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미국 재정 지출 축소,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요구하는 재정 지출 축소하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부 항목들을 체크하다 보면은 뭐 IRA 법안을 좀 줄인다든지 사회복지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영향력들은 좀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시장 전체적인 미국 경제 전체적인 흐름들을 뒤바꿔 놓는 정도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증시 흐름을 보면 뭐 여러 대외적인 불확실성 감안해도 비교적 선방했던 업종들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엔터주인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뭐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올해 하반기 내년을 지나면서 업황은 개선될 것이고 실적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방향성에 대한 투자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완전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몰빵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네, 코스피 전체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엔터는 어떤가? 최근 많은 그룹들이 컴백을 하는데 실적도 1분기 실적도 워낙 좋았고요. 컴백을 하는 기업 그 가수들마다 앨범 판매량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 100만 단위 아니면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레벨을 또 뛰어넘고 있어서 향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 그러니까 지금 좋다 나쁘다라는 흐름보다는 6개월 뒤, 3개월 뒤, 6개월 뒤 어떤 그림을 보여줄까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기대를 갖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엔터주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샀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을 꾸준히 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 플러스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와 엔터주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턴어라운드가 되건 실적이 호전건 뭔가 뒷받침이 되니까 이런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있네요. 자, 지난주에 외국인이 1조 4천여억 원, 그다음에 기관이 7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개인은 2조 넘게 팔았어요. 이 수급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외국인이 왜 이렇게 살까?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2020년 7월 이후 최근까지 20조를 넘게 사고 있습니다. 근데 샀다 팔았다를 하는 과정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3월 22일이거든요. 3월 22일에도 원달러 안주는 1,300원을 넘나들고 있었고 그 이후 1,340원까지 갔었는데 계속 샀습니다. 왜 그럴까를 다시 뜯어보면은 펀더멘털적인 변화가 좀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한국의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23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을 했고요. 그리고 12개월 선행 EPS 그리고 선행 순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2021년 8월 이후 계속 내리막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8에서 10% 가까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 흐름 그리고 실적 흐름들이 지금은 2년간의 하락 사이클을 지나면서 턴어라운드하고 있다라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시그널들을 보여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원화 약세 압력이 점차 진정되게 되면은 환으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서 1,300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꾸준히 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외국인 매매 패턴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계속 항상 하죠.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살 때 개인은 팝니다. 네, 이게 거꾸로 가는데 이번에도 또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앞으로 달라질 거에 대비해서 네. 미리 예상하고 미리 길목을 지키는 반면에 개인들은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빨리 뭐 차익 있으면 실현하고 뭐 이런 분위기 아닌가 싶어요. 뭐 일단은 뭐 어떤 게 맞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저점에서 잘 사셔가지고 최근 반등을 하는 흐름들을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는다면은 되게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손실이 난 부분들을 좀 손절하는 부분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지금 3월 22일부터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매도 전환하거나 아니면 떠나는 흐름 보이기 전까지는 좀 갖고 계시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외국인들이 주로 담는 거를 보니까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정도인데요. 이게 어떤 특징점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반도체, 자동차, IT, 가전은 작년부터 올해부터 계속 삽니다. 쉬지 않고 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흔들리면 더 사겠죠. 지금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을 네. 보니까 전부 다 그러네요, 진짜. 네.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인터넷을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네이버가 이렇게 많이 샀어요. 네. 재밌는 그림은 연초부터 3월까지는 안 샀습니다. 팔았어요, 오히려. 그러다가 최근 사기 시작한 건데, 반도체, 자동차, IT, 가전은 향후 글로벌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특히 중국 경기 회복이 나타나면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뭐 인터넷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종목별로 갈리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자신감들을 좀 미치는 기업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비용 통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통해서 이익 개선 가능성을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 1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각 기업별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 어떤 기업들입니까?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괜찮았거든요. 과거 1분기보다는 좀 부진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려했던, 걱정했던 것보다 좀 양호했었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2분기 그리고 올해 연간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최근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을 보면 기계, 2023년 2분 연간으로 기준으로 보면 기계, 자동차, 운송, 호텔 레저, 철강, 화학, 건설이고요. 예. 23년 2분기만 봤을 때는 자동차, 기계, 철강, 건설, 건강관리, 호텔 레저. 보면은 자동차는 계속 좋습니다. 기계도 계속 좋고요. 예. 최근 들어서 좀 턴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들이 철강, 건설, 호텔 레저 정도로 예. 볼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그림은 아까 자동차는 외국인이 계속 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운송을 조금씩 사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도 조금 사고 있는 것 같고, 즉 지금 말씀드렸던 업종들을 좀 리스트업 해놓으시고요. 외국인이 팔았다가 좀 사기 시작하는지, 좀 꾸준히 사고 있는지, 근데 아직까지 가격적으로 싼지를 보시면서 순환매 관점에서 대응을 하실 때 이런 업종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뭐 비중 확대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이런 조언을 또 하셨던데 네. 증시 변동성이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좀 불안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클 수도 있고요. 커질 수도 있고. 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반도체 업황이 언제 돌지, 그리고 금리 인상은 또 하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OECD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반전과 이익 전망의 상향 조정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자, 펀더멘탈이 우하향할 때는 이런 악재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되게 커지면서 저점을 낮춰갑니다. 그렇죠. 내 펀더멘탈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변동성을 지지해줄 만한 펀더멘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커지면 비중 확대 기회지 이걸 걱정해서 지금 비중을 줄일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아마 5월 말 6월 초 되면서 좀 흔들릴 수 있고 6월 달에는 중순 들어서 CPI나 FMC 회의 때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좀 비중을 더 늘려가자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아마 저희가 하반기 전망이 나왔는데 7, 8월 달까지는 2,700선대 후반, 뭐 잘하면은 2,800선 돌파 시도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5월, 6월 달에는 좀 모아간다는 변동성은
모아가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신증권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내후년까지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으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조선 이렇게 꼽으셨는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은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 있는데 23년은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은 그림보다는 조금씩 살아나는 그림을 보여줄 거고 24년, 25년에는 코스피 전체 이익계에서는 60% 이상을 반도체 한 업종이 끌고 갑니다. 그렇죠. 시장 주도력이 굉장히 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지금 한국의 경쟁력 그리고 점유율 기술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안 반도체 공급 때문에 좀 부진했던 가동률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2차 전지는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올해 4월 중순까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과정인데 좀 변동성이 커지면은 좀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물류가 점차적으로 풀리면서 올해는 중국 경기 회복, 24년에는 유럽과 미국 경기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게 된다면 좀 더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어서 올해뿐만 아니라 24년까지 열고 본다면 이들 업종에 좀 비중을 꾸준히 실어가는 게 시장을 이기는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일년 횡대로 나빠지고 일년 횡대로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자, 현재 시장 상황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긴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신경을 쓰시나요? 이제 거의 코로나처럼 거의 좀 어떤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반영이 되고 이게 익숙해지게 된다면 그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근 변하는 것들에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턴어라운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2년 만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측면을 바라본다면 여러 가지 이슈들, 심리, 수급에 의해서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좀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밀리면 밀릴수록 좀 비중을 더 실어가는, 좀 어떻게 보면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하겠죠. 시장이 떨어지는 만큼 비중을 더 실어가는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아마 올해 여름에는 아마 여름 휴가비를 수익을 내서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이래도 반갑습니다. 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외국인들이 올 들어서 11조 원어치를 순매수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구조가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대부분인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좀 반영이 돼 있다는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MSCI 선진국 편입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한국 코스피 증시의 1, 2위를 빼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신흥국 증시 안에서는 한국의 1, 2, 3, 4, 5, 6, 7, 8, 9, 10등까지가 보이는데 선진국으로 가면 워낙 큰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순위가 한참 뒤로 밀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집중할 수 있는 업종들은 눈에 보이는 시가총액 1, 2위 업종 종목들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때 아마 경기 회복과 맞물리게 된다면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걸 보면은 24년, 25년을 지나면서 이익이 역사적 최대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외국인 따라하기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